문화예술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술진흥 기본 계획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미술진흥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때는 항상 관계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는 방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많은 의견들이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한 6월, 7월 달 정도까지 계속 의견 수렴을 하고 나서 7월 이후에 이제 아마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할 생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미술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한 작가들을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작 지원을 하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2019년부터 22년까지 영국에서 문화원장을 하면서 조금 느낀 게 있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이태리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아티스트들은 없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요즘은 현대미술 쪽에서 굉장히 발전이 됐지만, 그렇지만 미술 시장을 만들어가는 시장을 만드는 역할, 예를 들어 소돔이나 크리스티 같은 데가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미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있지만 경매 시장을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서 계속 미술에 관련된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그 사람들이 계속 감정도 하고 경매도 하고 대여도 하면서 점차 미술 시장이 커지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런 것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술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각에서는 유통시장법이 아니냐 해가지고 비판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제대로 시행이 돼서 실제 한국의 미술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각각의 그 고견들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미술진흥 기본계획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네. 4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아트 코리아랩 6층 아고라. 네, 이 장소는 그 동식자각 건너편에 이 건물이 있습니다. 네. 그 미술진흥법이 제정이 됐죠. 이런 뒷받침, 이걸 바탕으로 미술진흥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이 그리고 예술경영지원센터 김장호 대표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변지혜 연구원이 발표를 하고요. 또 그 실무자인 시각예술 디자인과의 또 김수연 과장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 토론자로 박신희 경희대학 교수,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리고 홍익대학교 주연아 교수, 서울옥션의 이현희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고요. 또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이 참여를 해서 이런 또 지정 토론을 했고요. 저도 거기에서 어제 제 의견 토론에 참가를 했는데요. 저는 네, 아카이브에 대해서
미술 아카이브 수집 50년간 해오면서 미술자료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김달진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우리가 이런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은 차츰 높아지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작년에 저에 대한 김달진 한국미술 아키비스트라는 책, 새로운 가치창조 수집에서 공유로, 이런 책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0년간 이상 자료 수집을 해왔지만, 이제 앞으로 저에게 남은 과제는 이거를 공유하는 문제,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원로 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 수집 연구 지원이라는 것이 2015년서부터 해서 지금 30여 명 작가가 선정이 돼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은 한국의 대표 작가, 또 이 작가를 해외 프로모션까지 하겠다는 이런 굉장히 큰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을 했지만, 이 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또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점은 뭐가 만들어져서 일회에 끝날 수 없는 일이고, 지속적인 업로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이 5천만 원, 또 때로는 8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단일 사업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끝이 없죠. 그리고 모든 자료는 사실 업로드, 업데이트, 수정 보완이 되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활용이 될 수 없고, 또 사람들이 이용이 적어지죠.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또 최근에는 또 한 작가의 이거 업데이트에서 3,500만 원 또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해놨던 이 많은 작가들을 다 다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업로드를 계속 해나갈 건에 대한 이런 문제, 또 그 서울 옥션에 이현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박수근, 이중섭 온라인 까달로코 레전에 이거에 이용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박수근, 이중섭 까달로코 레전에 만들 때 처음에 일부에서는 또 사실 반대가 있기도 했었죠. 근데 어쨌든 커다란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그걸 만들어졌지만, 지금 사실 그 결과는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그 자료가 넘겨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자료를 보려면 거기를 간다든지 이 접근성이라든지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걸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문 인력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2013년에 사실 한국 아트 아카이브라는 협회를 창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런 학술적인 세미나도 했었는데요. 이것들이 제가 꼭 이어가면서 느꼈던 것이 어떤 직업하고의 연결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큐레이터는 각 박물관 미술관 법에 의해서 한 명의 전문 인력을 쓰게끔 되어 있어서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연결이 되는데, 사실 아키비스트라는 직업은 어떤 기관 베이스가 없으면 독자적으로 일을 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 인력의 필요성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계획 속에 미술 통합, 미술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이라는 그런 항목, 이런 게 들어있는데요. 사실 이 미술 정보 시스템 구축,
어떻게 이루어질지 굉장히 저한테도 관심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예영감 같은 경우 오래전에 저희가 1년 동안의 전시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해서 넘겨주는 이런 일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 조사 지원비가 너무나 약하고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뭐 종이 영감은 만들지 않고 PDF로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저희가 손을 뗐는데요. 나중에 그 영감이 나왔을 때 봤었을 때 저희가 했을 때는 한국 뭐 미술 해외에서 전시라든지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 뭐 조사 리서치 기관에서 하나요? 이런 것들에서 하게 되니까 그런 항목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미술 뭐 해외 전시 이런 통계라든지 이런 기록이 한 곳에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자료, 이걸 제가 뒷폴더 작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 작가에 대한 수집된 여러 내용을 6가지 항목으로 해서 매월 서울 아트 가이드에 한국 현대미술 작가 김달지 미술자료박물관 소장 아카이브 목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팸플렛, 리플렛, 단행본, 도록, 논문, 학술지, 주요 잡지 기사, 신문 기사, 기타 아카이브 이렇게 항목으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다 수록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약간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것들 더 많이 와서 이용하게끔 이렇게 가이드 역할? 그래서 결국 제가 주장하는 어떤 공의에 대한 문제지요. 그래서 이 원로 작가 디지털 아카이빙이 생존 작가라면 작고 작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저도 이거를 공유를 하겠다는 거는 그럼 여기에 잡지에 신문에 난 기사까지 다 엑셀 목록으로 정리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연구자나 자료를 찾는 사람이 큰 수고 없이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다 찾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필요하면 김달지 미술 자료박물관이나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중으로 해서 얼마든지 이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많은 시간과 이런 것이 전략이 되죠. 그래서 미술 진흥 기본 계획의 이런 아카이브 다 중요하죠. 역사적인 증명이고요.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런 걸 하면서 많은 지원 사업이 있지만 이런 아카이빙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사업 항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응모하기도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제 그 토론회에는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의 김창겸 수석 부회장, 한국미술평론가협회 김병수 회장, 한국공예가협회 장영란 이사장. 장영란 이사장 같은 경우는 우리 미술에서 공예가 차지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주장하면서 국립공예미술관 설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조각가협회 권치규 이사장이라든지 또 지역에서는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의 안승현 본부장, 네,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AI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에서도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이런 쪽에 블록체인 이런 거를 연구하는 이런 거를 사업하는 LS웨어의 박재영 수석 연구원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또 각자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진흥계 토론회가 잘 묶어져서 이정우 정책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목소리를 잘 종합을 해서 기본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세워져서 한국
미술의 더욱 큰 발전과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계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변지혜 연구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문체부의 용역 과제를 통해서 미술 공장기 계획과 관련한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과정에서 일단 뭐 금방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미술진흥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기본 계획이 처음 수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 발표가 돼야 될 예정이고 그 안에 먼저 정책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앞서서 제가 드려야 될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미술진흥 중장기 정책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 고민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발제는 사실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 정책은 이미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미술 분야의 진흥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고요. 5년 단위로 수립이 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미술진흥법이 통과가 2023년에 되면서 2024년부터 진흥법이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수립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정책을 수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이것과 함께 법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또 정책의 재원을 조성하는 부분들을 국가가 마련한다면 이 정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사업을 실행하는 부분은 공공기관들이 주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공과 국가가 이제 주요 핵심 주체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사실 실제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는 이 민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활동을 해주시면서 결국 미술이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안의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향 설정을 함에 있어서 일단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 인식과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현장 의견을 들어보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나 이런 것들을 더 발굴 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앞서서 변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술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술진흥 기본 계획을 법적 초안의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향 설정을 함에 있어서 일단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 인식과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현장 의견을 들어보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나 이런 것들을 더 발굴 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앞서서 변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술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술진흥 기본 계획을 법적 정부가 어느 정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실 유통에서 미술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자체 논리가 굉장히 강하고 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성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사실 미술시장 자체는 굉장히 많이 성숙을 했다고 보는데 그것은 오히려 정부는 이제 환경을 조성해서 그렇고 자체적으로 이런 지금 성장 논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또 이제 나중에 뭐 주연아 교수님 이하 저기 그 더 많은 그 이제 현장에 계신 분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로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과제라면 결국은 예술가들의 창작 환경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널 위한 예술, 문화예술의 유튜브에 나가서 그때 논의한 주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도 그게 1990년대에 얘기했던 주제가 여전히 이번에도 나오는 걸 보면 여전히 문제는 작가들의 창작 환경 개선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미술대학 나와서 졸업하면 다시 석사를 또 들어가서 석사 나오면은 강의하면서 또 지원금 받아가면서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작업하면서 그리고 전시회를 지원금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빚을 낼 수도 있고 그러나 전시를 열어놓으면은 누가 이걸 마케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알아서 해야 되고 홍보도 알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작업실 자체도 또 빚을 내서 작업실을 임대를 해야 되는 이런 현황이라면 결국 이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가, 창작 주체인 예술가의 창작 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가라는 건데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얘기가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태계를 저도 매번 주장을 하지만 생태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창작자들에게 지원금 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원금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창작 환경인데 그 창작 환경 안에서는 작업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예술가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기회라든가 재교육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커리어 개발에 대한 것도 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작업실 정책도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작업실 정책도 지금 거의 논의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간단한 무슨 레지던시 정도는 저는 그건 전혀 소화가 안 되거든요. 숫자가 너무 작고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본격적인 작업실 정책을 통한 창작 환경 개선 그리고 어떤 커리어 수 있다라고 보고 기획에서는 가장 큰 방점이 이거에 대해서 법제도에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미술진흥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고 지금 그 미술진흥법 안에 들어있는 문락제의 시행이라든지 감청평가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 정책을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가 1차였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좀 더 구체화된 정책 계획들을 많이 얘기했던 게 2차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드디어 이제 법도 제정이 됐고 물론 법의 내용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법이 굉장히 많은 뇌해공을 겪고 두 개의 법으로 됐었다가 하나의 법으로 합쳐지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현재 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전에는 이런 게 개선돼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던 제도들이 그 법 안에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제 지금 세우게 되는 3차 기본계획은 사실 1, 2차 때에는 그동안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일단 정책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접근이었다고 하면 지금 시기에는 사실 조금 더 훨씬 더 혁신적이거나 아니면 훨씬 더 큰 덩어리의 정책 문제들을 좀 건드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환경 분석을 하신 거를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회복 탄력성의 미술이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즉 뭐냐면 미술과 안에서 미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술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높여주는데 정책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정책 수립의 방향도 그렇고 안의 내용도 너무 미술계 안으로만 이렇게 파고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인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앞에 저희 숙제로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러니까 미술계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서 미술이 꼭 무슨 투자 가치로서 중요해 이거 외에도 우리 삶에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미술이 그 역할을 보여주려면 사실은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들도 분명히 있고 그런 전시들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만 그것들을 정책적으로 조금 더 밀어주면 사실 그 부분이 훨씬 더 가시화될 수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조금 더 체감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한 정책 과제는 뭘까? 정책 사업은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들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환경적으로 디지털이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예술기술 융합에 대한 지원들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고 그 덕분에 사실은 또 저희가 시쳇말로 그쪽 작업하는 작가들 요새 떼돈 번대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기획에서는 가장 큰 방점이 이거에 대해서 법제도에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미술진흥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고 지금 그 미술진흥법 안에 들어있는 문락제의 시행이라든지 감청평가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 정책을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가 1차였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좀 더 구체화된 정책 계획들을 많이 얘기했던 게 2차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드디어 이제 법도 제정이 됐고 물론 법의
법의 내용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법이 굉장히 많은 뇌해공을 겪고 두 개의 법으로 됐었다가 하나의 법으로 합쳐지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현재 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전에는 이런 게 개선돼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던 제도들이 그 법 안에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제 지금 세우게 되는 3차 기본계획은 사실 1, 2차 때에는 그동안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일단 정책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접근이었다고 하면 지금 시기에는 사실 조금 더 훨씬 더 혁신적이거나 아니면 훨씬 더 큰 덩어리의 정책 문제들을 좀 건드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환경 분석을 하신 거를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 회복 탄력성에 미술이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즉 뭐냐면 미술과 안에서 미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술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높여주는데 정책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정책 수립의 방향도 그렇고 안의 내용도 너무 미술계 안으로만 이렇게 파고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인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앞에 저희 숙제로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러니까 미술계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서 미술이 뭐 꼭 무슨 뭐 투자 가치로서 중요해 이거 외에도 우리 삶에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미술이 그 역할을 보여주려면 사실은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들도 분명히 있고 그런 전시들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만 그것들을 정책적으로 조금 더 밀어주면 사실 그 부분이 훨씬 더 가시화될 수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조금 더 체감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한 정책 과제는 뭘까? 정책 사업은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들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환경적으로 디지털이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뭐 예술기술 융합에 대한 지원들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고 그 덕분에 사실은 또 뭐 저희가 시쳇말로 그쪽 작업하는 작가들 요새 떼돈 번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미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 자체만도 우선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얘기들도 있지만 또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 미술 시장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라고 여겨졌었는데 이런 분야에 또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형성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상태다라고 우선은 높게 평가합니다. 우선 오늘 발표 관련해가지고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미 그 발표해 주신 이재 박사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정부 관계자분들도 인식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 또한 인식하고 있는 게 더 이상 이 미술계라는 게 상업과 비상업 영역이 분리되어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부분은 우리가 모두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박신희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어떤 창작의 분야도 미술 진흥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창작된 것이 전시되고 전시된 것이 관람된 것이 유통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마지막으로 소비되는 어떤 그 결과가 다시 작가의 창작에 영향을 미치는 이 순환고리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한 분야에 치중을 할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순환고리로 보고 저희가 접근을 할 때 어떤 창작 부분이지만 결국 더 질 높은 작품을 소비해주는 소비자가 존재할 때 작가 또한 어떤 그 질 높은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동기 또한 부여받을 수 있다는 이런 관점도 저희가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미술계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밑그림을 기준을 가지고 하나 그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우선 하나 하였고요.
이미 이제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구조화해내는 그런 작업이 있으면 저희가 좀 흔들리지 않고 그 분야들에 대해서 각각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음 단계 혹은 이전 단계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발표를 듣다 보면 많은 경우 한국 미술 시장이 이미 양적으로 상당히 성장했기 때문에 질적 성장이 필요할 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질적 성장은 항상 필요하지만 한국 미술 시장은 여전히 양적 성장이 또한 필요한 상황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한국 미술 시장이 글로벌 미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1% 아니면 2%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적 성장 부분이 지나치게 뭐 투기나 투자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까봐 우려가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 이해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 또한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지만, 어찌하였든 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커지지 않으면 그 어떤 그 지속 가능성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미술 시장의 규모가, 그 양적 규모가 여전히 글로벌 미술 시장에 비해서는 미진하다라는 인식을 바닥에 깔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이게 양적 성장의 어떤 제약과 장애물이 될 것인가, 또한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나열해 주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경매 시장, 미술 시장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경매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술관, 갤러리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보다 이전에 비해서 개인 간 거래가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컬렉터들의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그 추가적인 권한들이 좀 준비가 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미술 시장이라고 하면 아트페어나 이제 경매 시장의 결과를 보고 많이들 판단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데, 경매 시장만 바라본다라고 하면 경매에 출품되는 부분들이나 격차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작품들 그리고 작가분이 제한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국내 많은 작가분들 그리고 해외 많은 작가분들이 있지만 미술시장에서 특히 이제 경매에서 거래되는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 매우 한정적인 상황이고 지금 한 20여 년이 넘도록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시면 경매에 출품됐던 작품들이 다시 재출품되는 경우는 좀 많이 높습니다. 그 작가분이 한정된 상태에서 그 작가분의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좀 제한적으로 순환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이제 관련해서 작품들을 이제 구매하실 때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작품의 이제 이력 등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사실상 이제 경매에서 이력을 조금 드러내기를 좀 꺼려하시는 컬렉터분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 최근 거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이력을 좀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온라인 카탈로그 레저네라고 해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준비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해당 데이터들의 접근이 조금 많이 어려운 상태예요. 그때 당시 박수근, 이종섭 같은 작가들의 온라인 카탈로그 레저네 사업이 진행이 됐어서 이제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접근도 어렵고 해당 이슈들이 좀 많았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작가들의 일단 온라인 카탈로그 레저네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좀 멈춰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 작품 구매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액을 상향하는 것도 매우 좋은 그 방향이긴 하지만 법인에서 작품을 구매한 이후에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세부 조항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그 법인에서 작품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분들이 아니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법인 자체적으로 뭐 재단을 설립한다든지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이제 소유한 경우에는 전문가분께서 미술품을 관리해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관리부서, 경영관리부서에서 작품을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작가 명이라든지 아니면 작품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작품을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형태, 손상이 가지 않는 형태까지만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한 10여 년간 그 어느 예술 영역보다 제도화가 많이 되었고 또 많이 커졌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부는 조금 더 뒤로 물러가고 이게 이제 좀 시장 중심이 되거나, 저는 미술관이나 이런 이제 저희 그 미술계 생태계 안의 행위 주체들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안되는 정책들이 아마 세제 혜택 같은 부분일 것 같아요. 정부가 직접 이렇게 구매하는 부분도 하긴 하지만 미술계 안에서 이 모든 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의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면 일단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좀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저는 항상 최고의 작가를 국가가 키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를 키워내는 역할들이 결국은 이제 화랑이나 미술관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갤러리가 이제 해야 되는 역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크게 제가 표현은 잘 못했지만 처음에 생태계 쪽에서 작가 키우는 역할들을 미술관이나 이제 그런 작가들, 갤러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을 좀 정책들 좀 넓혀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좀 찾지 못하고 있는 조금 한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리고 예술가의 창작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예전에 아티스트 피나 이제 표준계약서 한다고 한참 예술계 토론을 많이 했던 기업들이 나는데요. 많은 좀 시행착오들 속에서 조금씩 안착되어져 가기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고, 또 아까 박신희 교수님 얘기하셨던 작가의 작업실 부분에 대한 것들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공연예술 같은 경우는 공연 연습장 같은 경우를 이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자꾸 지자체로 지역 고유 사업이다라고 이제 넘어가고 중앙정부가 이제 지원하지 못하는 체계로 좀 넘어가다 보니까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작가의 고유 작업실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묶어가지고 작가나 여기의 지원 사업 창작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이라는 형태를 통해가지고 이제 공연예술 쪽에서는 무대를 그러니까 공연장의 대관료를 일부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습실을 빌리는 걸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간접 지원들이 있거든요. 이제 시각예술에서 이런 간접 지원을 통한 아까 작업실에 대한 지원들이나 이런 부분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혜인 박사님 말씀하셨던 3차 계획은 좀 더 큰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저희도 진짜 너무 아쉽고 그러고 싶은데 좀 여기 정말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이 가져야 되는 틀이 있다 보니까 큰 틀 속에서 만들어 넣다 보면 사업이 잘 눈에 띄지 않아요. 이제 큰 거에서 그냥 원어브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포인트를 좀 줘서 집중할 수 있는 방향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이제 박신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좀 창작의 생태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미술의 어떤 사회적 가치, 사실 이건 2차 계획 수립할 때도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걸 정책으로 연결시켜서 사업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서 이제 잘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예술의 어떤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한번 고민을, 향후에 제가 몇 차례 토론회를 하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술기술 융합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전에 사실 AI 활용, AI와 예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회의를 작은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저희가 매주 지금 목요일마다 지금 오세시 정책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시죠? 4월 24일 마지막 정책 토론의 주제가 AI와 예술입니다. 아직 이제 이런 부분들을 크게 성숙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조금 한번 논의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거든요. 그때 같이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의 장을 가지고 이후에 미술진흥기본계획 안에 좀 더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미술 시장의 이제 창작, 전시, 판매, 재창작에
대한 이런 정말 투자까지 구조화하는 방안들이 저희의 큰 바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하고 조금 더 구조화하는 틀을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요. 그 속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인력 양성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뭐 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 인력 양성들과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가 좀 소홀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대학인 것 같아요. 대학과의 그런 연계한 인력 양성 구조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요즘 대학의 예술대학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다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저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과 관련해서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조금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향후에 논의 과정에서 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 또 아마 좀 쉬었다가 다음 초에는 이제 한 2시간 정도 그냥 쉼 없이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혹시 잠깐 5분 정도만 그러면 쉬었다가 이후에 토론 계속해서 진행하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제 미술진흥 기본 계획에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모든 관점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대충 한 700억 정도의 예산을 쓰는 시각가가 하고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창작 지원 쪽으로 해서는 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예산도 있고 또 국립현대미술관도 한 600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까 신 국장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술인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한 900억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야에서 하는 사업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 보면 창작 쪽 같은 내용은 좀 더 이제 상세한 설명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도 지역 쪽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가 만든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이제 광역자치단체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광역 17개가 있고 기초가 124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만든 것과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정말 창작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쓰여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 스크린을 해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협업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지역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문화지수 같은 걸 만들면서 좀 평가도 하면서 그걸 좀 고쳐보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오늘은 원래 저희가 어느 정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작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상대적으로 말씀이 적었지만 그것은 계속 저희가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 덜한 것이고 저희가 사실 오늘 중점을 둔 것이 아까 이제 뭐 아티스트 월드랑 아티스트 마켓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시장 쪽에 왜냐면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은 크게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 전 세계 그 세계 미술 시장 규모가 저희가 2023년도에 이영에서 받은 자료가 88조가 나옵니다. 88조가 나오는데 한국 시장 규모가 6,9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1%도 안 되는 0.8%니까 사실 대한민국 G7에 해당되는 국가에서 1%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미술 시장이 1%가 2%, 3%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도 해외 근무하면서 해외에서 그렇게 미술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유능한 인력들이 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할 일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지방에 있는 미술관이 지금 뭐 시립 합해서 한 280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다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든 지금 박시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수요하고 많이 향유하고 자기가 돈을 내고 전시를 보고 돈을 내고 작품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면 그 시장에 따라서 뭐 화랑이든 아니면 경매업 쪽에서 하든 감정사든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이번에 법을 만들면서 시장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통계를 확보하고 싶은 게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문체부 근무하면서 2004년 3년도에 그 당시에 그 영화관 입장권 전산망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각 그 영화관에서 아니 그 개인의 기업 정보 같은 경우를 어떻게 정부가 알려고 하느냐, 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그걸 하느냐 가지고 엄청나게 반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게 도입되고 나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이 투명해지니까 펀드가 들어오고 외부 자본이 들어오면서 영화 시장이 확 늘어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2013년, 14년 정도에 저희가 공연예술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공연 쪽도 조사하고 있는데, 공연은 영화만큼은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보면 최근에는 뮤지컬이나 연극,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국립극장에서 한 마당놀이 같은 경우도 펀딩을 받는 경우가 제가 봤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미술 시장이 좀 더 투명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정부는 공정하게 규정을 만들고 공정한 감시 절차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쟁이 진짜 페어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예산 대신에 민간의 투자나 아니면 수요가 들어갈 수 있다면, 사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창작자를 무시하고 무슨 시장만 키워서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다. 일단 가장 기본은 창작을 중요시해서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미술진흥법이 왔으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무슨 등록 신고 제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구권, 그 다음에 뭐 감정평가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사실 저희도 처음 도입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저희도 오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장 최소화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규모를 일단 몇 %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하나의 정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너 가지 정책들이 계속 투입이 돼야지 하나의 목표가 달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저것도 한번 시도해보는 와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이제 관계자분들에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니마이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단치 미술자료박물관은 저희가 내걸은 것처럼 한국 근현대 미술의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전시하고 학술적인 이런 퍼블리싱, 이런 출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술의 역사를 다소곳이 보존하고 확장시키고 후손에 남겨주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